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오후 7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방금 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5대였는데 한 대는 서울 북부,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를 수시간 비행한 뒤 그 중에서 최소 한 대, 서울 북부 지역을 침범했던 한 대는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인기를 겨냥해 가지고 총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출동한 우리 전투기 한 대가 횡성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2사람이 비상탈출해서 살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지역과 이북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하여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정도의 거리를 북쪽으로 향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정찰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벌을 주어야죠. 먼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북한군인데 그렇다면은 원점 타격을 해가지고 무인기를 쏘아 올린 기지를 폭발시켜 버려야죠. 폭격해야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2번 다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은 최초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 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했지만은 이건 이미 증거입니다. 이 첫 전투, 이것도 일종의 전투입니다. 전투에 졌습니다. 출동한 우리 전투기가 격추하는데 실패했고 사격에서도 실패했고 출동한 전투기 한 대가 횡성에서 추락해가지고 2사람이 죽을 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김포 인천공항이 1시간 동안 이륙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인기 하나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조롱거리만 된 거죠. 기껏 해가지고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 지역 정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반역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첫 전투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9.19 군사합의죠. 9.19 군사합의 내용은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스스로 우리 손발을 묶은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서해상에서 가운데 완충 지역을 두고 거기에 포사격을 못한다든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마도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 비행금지 구역과 관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꽁꽁 묶으려고 하는 게 9.19 군사합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적이고 반역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가담했던 문재인 등 민간인은 물론이고 당시에 현역 군인들이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우리의 헌법 정신을 깨부수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자들은 색출해가지고 그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이런 보복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적과 싸우려면은 내부의 적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의 적이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문재인 때 국방장관 했던 사람, 세 사람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합참 의장 지냈던 사람 모조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조사도 수사,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몇 번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파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파기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면이 있습니다. 파기하려면 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조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함으로 북한 스스로 파기한 거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파기해야 되는 거죠. 군사적 약속을 한쪽이 파기했는데 상대방이 파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지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요게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평양은 저 멀리 있는데 수도권이 바로 가차에 있고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투기가 F-15 같은 전투기가 출격해가지고 격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드론에 고성능 폭탄 매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핵무기를 매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차후의 문제로 해놓고라도, 더구나 용산 대통령실이 위험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허벌판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보다도 훨씬 더 불리합니다. 청와대는 뒤에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뒤가 든든하니까 공중공격으로부터 매우 방어가 쉬운 데입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자연적 방어 지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합참, 국방부 이런 시설이 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국가지도부와 군사지도부가 같이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안보상 취약점이다. 더구나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드론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출되잖아요. 당장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다가는 무슨 병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쨌든 첫 전투에서 대한민국 졌습니다. 졌으면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다음에는 이겨야죠.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은 김정은은 핵무기 쓰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던 핵우산을 발동시켜야 되죠. 그래서 핵 대 핵의 대결 구도로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놈이 김정은 아니겠어요? 이 자는 하루하루가 즐거운 놈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하면은 그 즐거운 날이 산산조각이 되고 그게 마지막 날이 된다는 걸 제일 잘 아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도 드론 가지고 이제 저 평양 상공으로 정찰 보내가지고 주석궁 위에 띄워 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